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바다수영 동호회 안전지원 중 엔진 고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일보트 활동도 한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이다. 왜냐하면 국내에 수상레저기구 등록된 수는 약 37,000척이며 이 중 세일요트 숫자를 추측해 본다면 전국 마리나 37개소의 계류시설 2,425척 중 약 10에서 20%가량이 세일요트 비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300척에서 500척 사이가 될 것이다. 이처럼 세일요트 시장 규모는 작다. 그래서 아직은 대중화, 수상 레저로 자리 잡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바다수영 동호회 이야기는 처음 접한다. 내가 IT 회사 대리급 시절 약 2002년에 만난 후배가 바다수영 안전관리를 해달라 제안을 받았을 때 생소했지만 미래에 내가 요트 항해를 하면서 바다 활동을 하던 중 안전관리도 나의 역할 중 하나이고 또 당장 약간의 용돈이 필요하여 홍케익 안전관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바다수영 동호인들은 태안 하간포에서 만리포 해수욕장까지 약 24km, 시가로는 약 7시간, 오리발 없이 무핀으로 수영을 한다. 순간 나의 뇌는 정지가 되었다. 파도가 치고 조류가 있는 바다에서 24km, 7시간을 사람이 무핀으로 수영하는 게 가능한가? 나는 혼자 놀라움을 가졌다. 나의 임무는 고무보트의 선회기 엔진을 이용하여 바다수영 동호인 앞과 뒤쪽을 이동하면서 낙오자는 없는지, 수영 중 지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의 보급품을 싣고 이동하는 것이다. 쉽다면 쉬운 일이지만 햇빛에 비추어진 파도 반사비 때문에 사람을 시선에서 놓치기 쉽다. 그래서 나의 사소한 실수는 동호인에게 치명적인 부상 또는 실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전관리 임무이다. 나는 바다수영 안전관리 요원으로서 준비를 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4일 지인들과 그룹도 1박 2일 여행 중 나의 고무보트와 야마하 3마력 선회기 엔진이 민물과 썸물 과정에서 고무보트가 뒤집히면서 엔진이 바다에 잠겨버렸다. 다음날 엔진 시동을 하였으나 불길한 예감처럼 엔진은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엔진은 사망하였다. 나는 바다수영 안전관리 요원 하루 일당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나의 요트로 섬 여행을 계속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고무보트용 선회기 엔진이 꼭 필요하기는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고 임무를 맡겨준 후배와 그의 바다수영 동호회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싫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부류가 공수표를 잘 날리고 약속을 쉽게 번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지간하면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급한 마음에 나와 함께 경기 인력양성센터에서 해상 엔진 테크니션 교육을 3개월 동안 함께 이수한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함께 교육을 참여하는 16명 중 반장을 했고 나는 부반장을 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도 몇 년간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관계가 좋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반장에게 전화하여 나의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반장은 태안에서 캠핑장과 선박 정비하는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던 터라 사용 가능한 중고 엔진이 있다고 나에게 가져가 사용하라고 했다. 아싸! 나에게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장군, 멍군하듯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신기했다. 나는 빌려온 선회기 엔진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나는 적당한 가격으로 반장에게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안전관리 지원 하루 전 나는 왕산마리나로 선회기 엔진을 갖고 와 나의 고무보트에 장착을 하여 시험 운전을 하였다. 뭐랄까, 엔진 마력수에 비해 기대한 힘은 발휘되지 않았지만 수용하는 사람들을 앞길러 가면서 앞쪽과 뒤쪽을 오고 가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고무보트와 엔진 그리고 필요한 부속품들을 챙겨 차 트렁크에 실었다. 다음날 2024년 10월 12일 이른 아침 늦지 않게 도착을 하고 고무보트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어제 연습한 대로 준비를 하고 엔진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시동이 걸렸다. 아! 그러나 엔진 상태가 이상하다. 엔진 밑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냉각수가 아니고 기름이 누수되고 있다. 나는 엑셀 가속을 반복하였으나 엔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엔진 스크류는 힘이 없이 돌기만 했다. 나는 전문 선회기 정비사는 아니지만 경기해양인력양성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 중 일부를 회상하면서 원인에 대하여 추측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던 중 바다수영 동호인들은 바다수영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해서 엔진을 빌려준 반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는 약 20분이 지나서 내가 있는 하간포 해수욕장 해변으로 왔다. 반장은 자기 옷이 젖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엔진 뚜껑을 열고 급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 길었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한없이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바다수영 동호회 사람들은 이미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먼 바다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엔진이 없으면 안전관리 임무도 수행 못하고 나에게 하루 일당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반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다만 책임감만으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인상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반장은 태안의 아는 지인 선쟁에게 급히 머큐리 4.9마력 엔진을 빌려다 주었다. 나는 충분히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없이 다른 엔진을 받자마자 바다 수영 동호인들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간포 해변에서 엔진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엔진을 받을 때까지 약 3시간이 흘렀고 바다 수영 동호회 사람들이 지칠 때쯤 되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렵지 않게 바다 수영 동호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어느 바위 위에 올라가 쉬고 있었고 나의 보트가 도착한 후 바다 수영 동호인들은 보고픈 가방을 받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임무에 소홀함 없이 그들이 말리포 해변까지 도착할 때까지 에스코트를 잘 하였다. 나의 엔진 문제 해결보다 바다 수영 동호인들이 우핀으로 약 24km를 완주한 자체가 너무 경이롭다. 나는 다시 반장이 있는 태안 북쪽 꾸지나무골까지 가서 엔진을 반납하고 늦은 밤 집에 도착을 하였다. 그리 늦지 않는 밤이었으면 삼겹살에 소주하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아쉽지만 빨리 자야겠다.